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주시 혁신동 행정구 배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11개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권자는 혁신도시에 사는 만 19세 이상 전주시민 11,700명으로 밤 8시에 투표가 마감됩니다. 선관위가 중간 투표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개표 결과는 밤 10시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이 한국GM의 경영계획에 간섭할 수 있는 특별 결의 거부권, 이른바 비토권이 만료됐습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15년 동안 철수를 비롯해 한국GM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해온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혀 군산 공장을 포함한 국내 공장 근로자들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GM은 최근 3년 동안 1조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공장 철수설이 제기돼 왔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양파 종자 개발의 성과가 미흡하고 김제 국제종자박람회가 동네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정부가 5천억 원을 들여 종자를 개발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양파에서만 맥을 못 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양파 종자가 70%를 점유해 매년 187억 원의 종자비가 유출된다며 국산 종자 개발의 시급성을 따졌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사업 중에서 종자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성공적 결실을 내려 우리 종자 강국이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도 최소는 20 내지 40%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저희가 아직 자원도 부족하고 저희 육성 품종이 해외와 경쟁력에서 조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김제에서 열리는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가 예산과 전담 인력이 부족해 동네 잔치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2015년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83억 원, 지난해 고양 국제꽃 박람회 40억 원과 달리 김제 종자 박람회 예산은 10억 원에 전담 인력이 3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농촌진흥청 직원 3명 가운데 2명이 비정규직이어서 정규직화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무려 5,267명 중 66%에 달하는 3,493 비정규직입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어떤 대책 세우고 있죠? 양질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또 미세먼지에 따른 농산물의 피해 대응 연구가 전혀 없다며 농촌진흥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한때 군산의 관광 명소였던 금강 철새 조망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최근 뚝 끊겼습니다. 군산시는 AI와 주변에 들어선 대규모 생태시설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철새에 국한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활성화는 힘들어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문을 연 금강 철새 조망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철새 조망 시설로 조류공원과 생태체험관 등을 갖춰 지역의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4년째 방문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 2013년 방문객이 8만 8천 명으로 가장 많이 찾은 이후 2015년 7만 8천 명, 지난해는 6만 2천 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400명으로 개장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긴 데는 최근 잇따라 AI가 발생한 데다 인근 서천 지역에 대규모 생태시설이 들어서면서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시설물 투자를 우리 좀 예산이 못하다 보는 게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볼거리가 좀 한정돼 있잖아요. 반면에 운영비로 해마다 12억 원가량 들어가고 있어 예산만 낭비한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철새에 국한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철새가 아닌 다른 용도로 그곳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고 할지라도 컨셉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활성화되기 힘든 현실입니다. 군산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뒤늦게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에서
이젠 골칫거리로 전락한 금강 철새 조망대를 탈바꿈할 뾰족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김제 신평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돼지 농장이 수년째 가축 분뇨를 무단 방류해 벌어진 일이라며 축사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진강을 거쳐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신평천입니다. 어른 팔뚝만한 물고기가 배를 드러낸 채 죽어 있습니다. 비교적 오염에 강한 어종이지만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검게 변한 물 위로는 오염물질이 둥둥 떠다닙니다. 하천과 이어진 수로를 파보니 검게 썩은 축산 분뇨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이렇게 무단 방류를 인해서 여기에 그 침전물이 쌓여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분뇨는 어디서 왔을까? 수로를 따라가 봤더니 돼지 5천 마리를 사육하는 대형 농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돼지 농장과 하천을 연결하는 수로입니다. 이 수로 밑바닥에는 돼지 분뇨 찌꺼기가 두껍게 쌓여 있고 숨을 쉬기 힘들 만큼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농장 옆 웅덩이에는 죽은 돼지까지 둥둥 떠다닙니다.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당국이 팔짱만 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신평천 그 수질이 거의 돼지 오줌물입니다. 오줌물, 똥물. 야구 갈색으로 변한 지가 한 수년째 되고 이걸로 농사지면 비료를 안 주고도 농사 질 정도의 지금 현재 수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농장주는 분뇨를 무단 방류한 적이 없다며 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가 흘러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차에서 실을 때 막 실는 과정이 한 30분, 1시간 걸리거든요. 그때 많이 떨어져요, 똥도 실제로. 그러면 이제 청소한다고 해도 그 물을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청소를 해도 쳐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뒤늦게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확인하고요. 위법 사항이 있으면 그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대책위를 구성한 인근 5개 마을 주민들은 축사 폐쇄까지 요구하고 있어 농장주와 주민 간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해발 500m 고원지대에 자리 잡은 진안은 호남의 지붕이라 불리죠. 이곳에 수십만 그루의 꽃과 나무를 갖춘 화목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높은 산에 기슭에서 자라는 고원 식물은 물론이고 열대 식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소담이 피어오른 구절초. 그 위로 나앉은 작은 멋쟁이 나비의 날개짓이 가을이 깊어졌음을 알립니다. 진안 고원 화목원이 지난 2012년 첫 삽을 뜬 지 6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갖가지 꽃과 나무로 12만 제곱미터 빈 땅을 채워온 화목원은 표본수원과 습지원, 아열대 식물원 등 23개의 전문원으로 꾸려졌고 모두 850종 61만여 그루의 식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안 붉은빛의 이 꽃은 바로 하와이 무궁화입니다. 아열대 지역에서 잘 자라고 해발 500m에다가 최근 쌀쌀해지고 있는 이곳에선 잘 자라지 않는 식물인데 탐스럽게 꽃잎을 틔웠습니다. 지열로 내부를 덮이는 피라미드형 온실 덕입니다. 열대지방의 화려한 꽃들은 물론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을 1년 내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대가 높고 추위가 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나무 생육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고 10년 내지 20년 후면 완주 대하수목원 같은 숲이 됨으로써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후년 말까지 고원화목원의 식물 자원을 1000종까지 늘리고 이듬해인 2020년엔 정식 수목원으로 등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의 13군데 대기 측정망에서 모두 오존 농도의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분석 결과 전주와 익산, 군산 등 전북의 13군데 측정소 배출량이 기준치인 8시간 0.06ppm을 초과했습니다. 오존은 무더운 여름철에 자동차 매연이나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 등이 태양광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돼 호흡기 질환이나 폐 손상을 일으킵니다. 강병원 의원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만큼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광대에 이어 전주대와 우석대 등 도내 4년제 사립대학들이 단계적으로 입학금 폐지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사립대 총장협의회는 지난주 회의를 갖고 실제 소요 비용을 제외한 입학금의 80%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입학금의 단계적 인하를 발표한 원광대에 이어 전주대와 우석대 등 도내 주요 사립대들도 내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10만 원가량 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학기술과 허브의 모든 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남원 허브사이언스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장수군이 관광시설 이용료를 할인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남원 허브사이언스 센터가 지리산 허브밸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6,000제곱미터 규모의 허브사이언스 센터는 허브 식물원과 토피아관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토피아관에는 홍보관과 체험장, 허브 제품 판매장 등이 들어섰고 다음 달까지 가을 향기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허브사이언스 센터는 남원 허브산업 12년 과학기술과 허브의 모든 것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가족과 함께 오시면 즐거운 시간 가지실 수 있고 힐링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장수군이 이번 주말부터 2주 동안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주요 관광시설 이용료를 깎아줍니다. 도깨비 전시관과 방화동 자연휴양림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승마 체험장 체험료는 50%, 누리파크 오토캠핑장 이용료는 20%가 할인됩니다. 고창군과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 호남지부가 업무 협약을 맺고 흥덕면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완공 계획인 아동센터는 고창군에 기부돼 오는 2019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학예술마을 주민참여 꽃거리 조성 행사를 가졌습니다. 주민참여 꽃거리 조성은 시와 화해인 주민들이 내 집 앞, 내 골목에 꽃을 심고 관리하는 것으로 한옥마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남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45살 이모 씨와 46살 유모 씨 등 조직폭력배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새벽 3시 10분쯤 남원시 도통동의 한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유 씨를 양주병으로 때렸고 화가 난 유 씨가 이 씨를 바닥으로 민 뒤 귀를 물어뜯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투극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씨는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서로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다른 조직 소속인 유 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 씨가 술병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기온은 하루 종일 20도를 밑돌아 오늘보다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